요즘 밖에 나가보면 거리의 공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트엔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 별로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고 하지만 숫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1997년 국가부도 직전의 여러 징후들이 2026년 현재에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설마 IMF가 다시 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왜 지금이 1997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인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1997년 위기의 시작은 기업이었습니다.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기아, 산미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죠. 당시 원인은 과도한 차입 경영과 방만한 확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는 어떨까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동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부동산 PF와 건설업으로 저금리 시대의 빚으로 쌓아 올린 분양신화가 고금리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1997년 당시 기업 어음이 종이 조각이 되었듯 지금은 브릿지론과 PF 대출이 금융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 저축은행, 증권사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던 부도 도미노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억지로 숨을 붙여놓고 있지만 시장의 냉혹한 원리는 결국 한계치에 도달해 부실기업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IMF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환율이었죠. 달러당 800원 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2,000원까지 치솟으면서 국가 곳간이 비었었죠. 지금의 환율 상황은 어떤가요? 뉴노멀이라는 명목해 1,4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던 그 말이 결국 의미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본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한국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1997년의 외환 위기는 외환 증발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보안율은 곧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서민 경제의 파탄으로 귀결됩니다. 1997년 IMF 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이 메커니즘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진짜 문제는 1997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이자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에 있습니다. IMF 당시 대한민국의 가계는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빚을 졌을 뿐 국민들은 저축해둔 돈이 있었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끌로 산 아파트,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빌린 신용대출과 카드론, 이제 국민들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내놓을 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의 파산을 막아줘야 하는 처지인 거죠.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자 비용만 2배, 3배로 뛰었고 1997년이 기업의 파산이었다면 2026년은 가계의 집단 파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맥 경화가 가계에서 시작되어 실물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IMF 직전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소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의 칼바람을 맞았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볼까요?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중장년층은 자영업으로 내몰렸다가 폐업의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는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있고요. 경제적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저출산, 고립, 묻지만, 범죄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 고통에서 기인한 사회적 파산 신호입니다. 1997년의 위기는 외부에 의한 위기였다면 2026년 현재의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으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리듬은 반드시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부채 경제의 청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고금리 부채를 정리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세요.
있는데요. 정부나 은행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경제는 차갑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냉정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이 여러분의 가계와 자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